일본이 15%, EU가 15%, 한국만 남았죠 이제. 설레 활용 전술의 경우에 트럼프가 7월 22일 일본과 7월 27일 EU와 먼저 협상 타결을 해서 15% 관세율을 글로벌 하한선으로 설정을 했죠. 한국이 이를 기준점으로 제시를 하면서 협상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15% 이하 관세를 또는 면제, 이걸 요구하기 어렵게 만든 거죠. 일본, EU와의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훨씬 더 좋은 먹거리와 재료들이 많은 한국의 기대치를 한껏 낮추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압박 전술이 있습니다. 8월 1일 데드라인을 설정해 놨죠. 한국한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급박하게 결정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래 기술을 보면은 시간을 무기로 활용한 전략으로 나옵니다. 한국이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게 했고요. 협상 심리학에서 시간 압박은 상대방의 비이성적 양보를 유도하게 합니다. 경쟁 유도 전략도 부여가 됐는데 일본과 EU의 15% 관세 타결을 한국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경쟁자로 간접 압박을 하는 겁니다. 한국이 일본이나 EU보다 더 큰 양보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트럼프에게 한국은 어떤 존재냐면은 반도체, 조선, 배터리 이런 게 미국의 공급망이랑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더욱더 주스를 짜낼 수 있는 맛있는 오렌지로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국이 우위에 있음에도 일본, EU와 맞춰주게 된 이유는 이제는 너무 뒤에서 협상을 하다 보니 형평성 압박이 있고요. 일본과 EU가 15% 관세로 타결을 하면서 글로벌 하한선으로 이걸 설정을 해놨잖아요. 논리적으로나 활용성 측면에 있어서나 솔직히 한국은 15% 이하로 받는 게 더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해주면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강점을 봤을 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굉장히 관대한 제안으로 포장해서 양보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협상단 입장에서는 이미 일본과 EU가 관세 협정을 체결했고 포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다가올 중간선거 이전까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훌륭한 우방국을 활용한 정치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 앞서 기술해드린 한국의 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이게 부재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핵심 산업의 내재화와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큰 비중으로 축소가 됩니다. 즉 오히려 8월 1일 데드라인을 조금 더 연장시키면서 한국에서 시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게 전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협상단이 겪고 있는 포모를 역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게 부여되는 25% 관세가 부여 시에는 미국이 현재 그렇게 원하는 LNG, 군함 비용이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한다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고요. 일자리 손실을 경고를 해야 됩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서 나라가 성장하기도 하고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중국이란 시장에 대한 수출을 굉장히 잘 활용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시대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불화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제쳐야 되는 모든 핵심화시켜야 될 그런 산업과 기술들이 모두 한국에 있는 겁니다. 멀리 가서는 2년 전, 작년, 올해까지 왜 이렇게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섹터가 불을 뿜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트럼프가 원하는, 중국은 잘할 수 있지만은 미국은 잘할 수 없는 그러한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산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방원 같은 주식들이 불을 뿜었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제는 조방원과 더불어서 미국이 원하는 다른 섹터들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